세상은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은 모조리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 화면에 난잡한 코너입니다. 야호! 예. 야, 극장에 슬램덩크를 보러 가면 추억 감상이 되고 씹닥의 칼날 신카이 마코토 작품을 보러 가면 왜 씹닥이 되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최신작 스즈메 문단속입니다. 왠지 진짜 모르나. 알 것 같은데 내부로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정말 모르겠니, 연진아? 넌 알았어야지. 넌 알았어야지. 이걸로 한 번 더 볼게 생겼네. 다른 씹덕들은 다 몰라도 넌 알았어야지.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 화면에 난잡한 애니메이션 제목은 스즈메의 문단속. 네. 맞습니다. 네. 스즈메는 일본어로 참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열려진 남대문에 단속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디인가 참새처럼 작은 우리 신 PD. 저는 이제 김숯불에 대한 관념이 참새처럼 잡고요, 아주. 제가 별로 평소에 쌍스러운 욕을 많이 하지 않지만, 뭐,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 이제 쌍스러운 욕 좋아하시는 분들 하는 욕 중에 그런 단어가 있죠. 이 참새 존만 새끼.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죠. 사실상 네. 김숯불에 하는 말은 다 이제 그런 거죠.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뭐. 너만 보인단 말이야. 참새만 보인단 말이야. 네. 그리하여 우리 남대문에 단속이 필요 없는 우리 참새 같은 CPD가 네. 애니메이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나중에 이제 그 히치콕의 새를 보면 이렇게 새 이제 쪼아 죽이고 이제 그런 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네네. 자, 스즈메의 문단속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원한, 각본, 감독 모두 이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이제 유명한 감독님이시니까 뭐 간단하게 소개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1일에 일본에서 개봉을 먼저 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제 2023년 이제 3월 8일에 이제 개봉을 했고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이제 재난 3부작 중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만할 때가 됐지. 네. 아무튼 등장인물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은 네. 이제 유아토 스즈메 주인공이죠. 17세 맞습니다. 이제 여고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무나가타 소타 토지씨 저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네. 요 일본 빠들은 잘들 아시겠죠. 뭐 그런 뭐 약간 공통적인. 여기서 만들어낸 개념 같더라고요. 뭐 아. 폐사라고 하는데 네. 글자 자체가 다들 폐를 쓰니까 뭔가를 닫는 이제 어떤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뭐 그런 약간 무당 주술사 같은 그런 가업을 그렇군요. 이어가고 있는 역할이다. 네네. 원전 왜 제가 오연수를 대답을 했죠? 그러네, 난데 와타시가 역시 전문가 도어맨, 샷다맨. 정닥터만은 못하지만 전문가인 걸로. 그렇습니다. 정답자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다음 십덕인지 드러나는 것 같은 불쾌한 기분이 드는군요. 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토 다마키 이제 이모인데 이제 사실상 이제 거의 엄마처럼 요 맞습니다. 스즈메를 키운 이모. 요걸 맞습니다. 보면 또 우리나라의 또 1타 스캔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네, 이제 전도연 이모가. 씨가 그렇죠. 출연하셨던. 네네. 약간 그리고 83년생으로 우리랑 동갑이더라고요. 아하! 이모가. 반갑다 친구야.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운명적으로 느껴졌다. 예, 네네. 그 외에 이제 사람으로는 이제 세리자와 토모야라고 이제 우리 소타의 이제 친구로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는 친구고요. 아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또 뭐 귤소녀 뭐 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네네. 뭐 다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중요한 캐릭터는 이제 다이지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 네. 뭐 스포로 하자면 이제 묘석으로 나오는 이제 흰 고양이가 네. 있고 사다이지인이라는 또 묘석인 이제 검은 고양이 이렇게 이제 두 마리가 맞습니다. 추가로 아주 귀엽게 등장을 하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전작인 이제 너의 이름은 그리고 날씨 아이와 세계관이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뭐 맞습니다. 네. 날씨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뭐 너의 이름은에서 나온 이제 등장인물들이 이제 까메오처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등장하기도 했고 뭐 그런데 맞습니다.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씬이 나왔어요. 그렇죠. 분량이 꽤 있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까메오 치고는. 네. 그래서 역시 멀티버스. 아닌 척하는 뭐.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도 좀 뭔가 어. 날씨의 아이 주인공들이라든가 맞죠. 아니면 너의 이름은 주인공
주인공들이 카메오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가졌었죠. 관객들이. 근데 네네. 사실상 이 정도 세계 재난이 겹치면은 일본은 이제 가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안 한 거 아닐까. 예. 아무튼 뭐 새로운 이제 세계관의 작품이라고 하고요. 네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2021년 성묘사에 따르면 이 작품이 이제 제작이 굉장히 뭐 난항을 겪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콘티 단계에서부터 뭐 되게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 했다고 해요. 네네. 역시.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요 또 특이한 점으로는 이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제 너의 이름은에서도 이제 뭐 좀 요런 세월호 뭐 가만히 있으라 뭐 요런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좀 영향을 네. 받은 게 맞다라고 이제 본인이 맞습니다. 오피셜로 인터뷰를 하셨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서 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한국 드라마 또 국뽕이 나오죠.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에서 영감을 얻었다. 극빵 모티브도 극빵 K 드라마. 근데 나 몰랐네. 나 그 도라에몽 어디 있는지 문인 줄 알았네. 뭐 그것도 실제로 뭐 영감을 그래? 받았긴 그렇구나. 했겠죠. 네. 그렇구나, 그러네. 네. 하지만 도깨비를 더 받았다. 도깨비도 왜냐면 문 열고 어디 많이 가거든요. 보면은. 실제로 그거 있잖아. 그 도깨비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약간 그 수수밭이 나온. 수수 그렇죠. 꽃이 이렇게 쫙 펴져 있는. 맞습니다. 이렇게 뭐 들판 이런 뭐 이미지 같은 것들도 조금 많이 보고 영감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그리고 이제 요 평가로는 이제 메타스코어는 78점이고요. 네. 로튼 토마토 신선도는 93%로 아주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 중에 이제 너의 이름은 다음으로 이제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그렇군요. 네네. 있고요. IMDb 평점으로. 맞습니다. 전작이 조금 평가나 여러 가지 반응이 호불호가 좀 갈렸었죠. 날씨에는 좀 그런 영향이 있었죠.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조금 조금,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전작의 어떤 명상에 비하면 좀 조용하게 지나갔던 기억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아무튼 요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슬램덩크 이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최고의 흥행 기록을 쓰고 있던 이제 감독님이신데 과연 이번 작품도 그렇게 재밌고 감동적인 그런 작품이 될지 십덕들의 이제 신금을 울리는 작품이었을지 저희가 한번 핥아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네, 신 PD 애니메이션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방송 되게 특이하게 됐네요. 그 신카이 마코토, 신 PD, 신봉삼 뭐 이래가지고. 그쪽 평산 실신가 그 감독. 소름 돋게 한자로 신혜성입니다. 신씨가 맞습니다. 혜성 씨. 앞으로 혜성 씨라고 부를게요. 근데 이 신자가 우리 평산 신씨는 납신자를 쓰잖아, 한자를. 근데 새로울 신자를 쓰시더라고. 새로울 신자를 쓰고 이제 바다 해자 그 정성성자를 쓰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군요. 평산 신씨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 그 성이 두 글자거든요. 신해까지가 성이에요. 신씨가 바다를 건넜다. 그렇지. 물 건넜다. 여기까지입니다. 합리적 추론이고. 아주 합리적이야. 얼굴이 코가 있잖아요. 우리 신PD하고 닮았어. 평산 신씨 코야. 그 약간 그런 느낌이. 눈도 약간 그 동글동글한 눈이고, 그죠? 그러니까 신씨의 방향성이 있더라고. 맞아. 그게 진짜로 있어. 신씨 콧망울 하고, 그죠? 콧망울 하고 눈하고가 약간 신씨의 방향이 있어요. 얼굴 형태도. 그럼. 여러분, 개소리였습니다.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신씨한테 둘러싸여서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됐네요. 아주 행복하겠군요. 네, 좋습니다. 네, 뭐 이제 본격적인 토크를 하기 전에 우리끼리 이제 뭐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뭐 굉장히 가볍게 얘기를 해봅시다. 정닥터 이거 봤다 안 봤다? 무조건 봤지. 당일날 봤다. 봤다. 개봉 당일날. 지금 그 실시간으로 저 스피커폰 해가지고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전화 받자마자 여보세요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합니다. 오가이시모스. 바로 갑니다. 두 말 하면 잔소리지. 세 번 말하면 이거 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약간 우리의 이런 돈독한 모습을 보면 나중에 약간 복수하는 거 아닐까? 돌았을 때. 그렇죠. 정닥터의 뭐 더 칼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칼로리 봉삼아 너는 기억했어야지. 나가지고 드립친 거. 오카이시모스. 그러니까 CPD가 넌 뭐랄까 좀 더 씹덕다워졌다 할까. 정닥터한테 물어봐야지. 거 모르잖아. CPD 너는 씹덕스러운 거 뭔지 모르잖아. 막 이러면서. 그렇지. 정닥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찾아봤다 그러겠지.
아 모두가 K 드라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군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뭐 누구 하나라도 그래도 안 보지 않았을 거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뭐 다 칼같이 봤다라고 통일된 모습 좋네요. 그럴 순 진짜. 없지.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지. 하나된 네. 모습. 우리 청취자들도 아마 영화에서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럴 리가라고 약간 생각했을 텐데 아마 봤을 겁니다. 우리 그렇네. 제작자는. 네네. 그래야 저는 이제 그 초반 감상을 말하면은 네. 날씨야 이거 보다가 이상하게 저는 어떤 경우를 안 보게 되면서 끝까지 아직 못 봤어요. 날씨야는. 날씨야 날씨야 아직 못 안 보셨구나. 봤습니까? 네. 조금 조용히 그냥 지나간 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진짜로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네네. 아 근데 이게 그 약간 그런 거하고 좀 부딪혀가지고 날씨야하고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호소다 마무르의 그때 작품이 뭐였더라? 아, 어, 그 망한 거 그거. 그러니까 그 용의 죽은 게 근데 그 전이었는데 훨씬 그래서 네네. 이거랑 저거랑 그 VOD로 봤어요. 같은 시기는 아니에요. 네네. 네. 같은 시기는 아닌데 둘 다 비슷하게 보다가 둘 다 맛이 별로네 그래가지고 둘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미래 미라이. 맞아. 미래가. 그거 하고 네네. 이렇게 같이 네네. 겹쳐서 VOD라고 보다가 네. 에이씨 씹덕을 충족시키지 못했군요.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중간까지의 그 날씨 아이를 받는 걸로 좀 생각을 하면은 이게 네. 언어의 정원하고 그 음. 너의 존함이 조금 닮은 경향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을.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약간 결이 비슷해. 그 약간 흐름이. 대신에 언어의 정원은 조금 더 성숙한 약간 그런 그쵸. 느낌이 있죠. 네네. 네. 근데 또 뭐랄까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게 지금 오늘 요번에 말하는 스즈메 문단소가고 날씨 아이가 조금 더 비슷한 판타지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날씨 아이를 안 보고 내가 이 그 스즈메 문단속을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가진 씹덕 수준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뭐 딱 입맛에 딱 맞았다. 그죠? 그렇다. 딱 내 맛이었다. 근데 이게 또 보면은 그건 또 이러면 이거 없는 재미냐 그런 거. 근데 이게 우리가 저번에 이제 슬램덩크 하면서 얘기했던 뻔한 그런 일본의 가족 이야기, 그런, 네네. 뭐 가족 간의 단절 이런 거. 둘 다 뭐 결은 같은데 뭐 느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은 좀 직설적으로 좀 풀어내는 것 같고 어느 한쪽은 좀 그래도 유쾌하게 좀 풀어낸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디서나 늘 봤던 거 뭐 요즘에는 뭐 나이가 들어서 이걸 봐도 저기서 본 것 같고 저걸 봐도 여기서 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스즈메 문단속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풀어내는 방법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설 길이 없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도 몇몇 있었어요. 지브리를 위협할 만큼 네. 완성도가 많이 올라왔다. 훌륭한 네. 장면이 있었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게 이제 뭐 미야자키 그 하야오의 뭐 다음 작품이 이제 23년 시즌 마지막 작품이 될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아니면 24년 시즌 마지막 작품이 될 그런 포지션일 수도 있고요. 네네. 네. 매년 마지막 작품이 매년 기획되기 때문에 네네. 은퇴하면 끄집어 올리고 은퇴하면 그렇죠. 끄집어 올리고. 네. 근데 뭘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야 이제는 설 길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디테일한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했었고 귀신같이 다음에 역시 미야자키 하야오 이러고 있는 거야. 야빨이 지브리다. 신칼 받고 그 젊은 새끼가 뭐 한다고. 어린 놈 새끼가 막 역시 안 되네 이러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도 젊은 애들도 젊은 층도 많이 소비를 하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 젊은 층이 언제나 그렇게 지브리를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이제 나이가 됐어요. 그 지브리란 나이 자체가 아무리 신선한 걸 해봤자 지브리에서 나오는 신선한 게 요즘 애들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디즈니가 주는 느낌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죠. 네. 디즈니 오리지널 작품들 있잖아. 뭐 마블이나 이런 것들 말고 그 디즈니 오리지널 작품들이 공주 시리즈들. 공주 시리즈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확실히 우리는 옛날에 봤던 것들 새로 이제 리메이크 해가지고 나오면 또 반갑고 이렇지만 어린 친구들이 느꼈을 때는 이게 뭔가 자기들은 안 봤던 거지만 뭔가 느낌이 중고 같은 약간 새것 같은 중고 같은 막 그렇죠. 이제 생활기 수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는 이게 그 요번에 스즈메 문단속을 보면서 이게 더 요즘 거에 가까워 당연히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더 젊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요즘 거를 너무 많이 갖춰놔가지고 맞아요. 아 이거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겠다 지브리 쪽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 그 작품에 개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네요 진짜로. 아니, 근데 굳이 그런 걱정까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아 지금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 지금 현 시대에 어떤 재패니메이션이 최고야라고 얘기하면 아 지금 이 애니메이션인 것 같다. 이 감독인 것 같다. 신카이 마코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든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요. 기술적이라든가 뭐 약간 작화라든가 뭐 내용적인 서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다 합쳤을 때 그죠? 신카이 마코토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저도 그렇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 미야자키하고 신카이 마코토를 놓고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그 연륜도 차이가 나고 나이도 차이가 커리어도, 나고 커리어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근데 본인이 만약에 그 이제 신카이 마코토 감독 나이대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런 발자취를 보면은 아 그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못 완성도 높게 몸 다듬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 네. 오히려 색깔은 더 강했을지언정 자기만의 그렇죠. 색깔은. 네, 캐릭터는 굉장히 진하고 강력하고 야 이게 재패니메이션이더라고. 전 세계 공포는 많이 맞아요. 했는데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었어. 결국 그때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발자취는 네. 약간 그 구라파 쪽 그런 이야기들을 막 맞아요. 풀어나가고 있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 신카이 마코토는 굉장히 일본적인 거를 세계적으로 좀 풀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카이 마코토가 훨씬 더 그 뭔가 소스를 다듬는 데 있어서는 같은 나이대라고 생각했을 때도 좀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 나름 그렇게 단순히 CG 문제는 아니고 네. 분명히 방법론이 달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네. 저는 근데 정말 김숯불님 말을 단 하나도 이제 긍정하지 못하겠네요. 그렇군요. 하나는 긍정해 주세요. 하나? 같이 방송하고 우리 친구로 지낸 기간이 얼마인데 그 하나도 긍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의견이 너무 반대라서. 그렇군요. 네네. 저는 사실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을 이전까지 안 보다가 이제 요번에 스즈메 문나도 그래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저 또 알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다 봐야지. 다 보진 못했고 이제 요 재난 3부작의 이제 1, 2부에 해당하는 너의 이름은이랑 이제 날씨 네. 아이를 이제 보고 봤단 말이죠. 좋습니다. 네네. 일단 그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에는 저 되게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전 씹덕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 재미가 없을까봐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난다. 나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도 봤는데 너의 이름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 진짜로. 그래, 이 정도면은 기대해볼 만한데 하고 이제 날씨 아이를 봤는데 약간 좀 나네지. 나네라기보다는 약간 자가복제인 느낌도 있고 조금 그런 건 좋았어요. 일본이 물에 잠긴다 뭐 그런 건 좋았어요. 나쁜 놈만 좀 나쁜 놈 죽었어. 아니 근데 그래도 날씨아에도 이제 뭐 나쁘진 않았어.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뭐 조금 이제 위법 요소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이제 아동 노동 착취라든가 뭐 그런 총기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 있어. 뭐 하여튼 나름 그냥 소스하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 기대를 한 것 같죠. 이번에 평도 좋은 거예요. 스즈메 해석이. 봤는데 와 존나 재미없었어요. 지금 미안한데 진짜.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내가 이 세 편을 연달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며칠 사이에 연달아 봤단 말이죠. 똑같은 거 지금 세 번째 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다 예측 가능히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 사람의 연출이라면 이 사람의 연출이라면 마지막에 남녀가 손을 잡으면서 뭐가 해결이 되겠지. 뭔가 똑같이 손을 잡으면서 날아오르면 뭐다? 날아오르면 섹스하면서 그랬거든. 급잭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내가 이 정도면은 그 우리도 브랜드 하나 만들자. 에어잭스라고. 에어잭스로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에잭바이 미스터 신. 네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연달아 본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작화는 좋은데 자꾸 이제 똑같은 얘기 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좀 이 영화에 뭔가 애절함이 별로 안 느껴졌어요. 이제 왜냐면 신카이마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면서 이제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둘이 우야노 막 이런 감성 있잖아요. 악어 눈물. 악마의 니가 눈물이 뭔지 알아 새끼야 니가. 눈물 샘에서 나오는 거죠 눈물은. 눈물 흘려서 땅에 떨어졌는데
눈이 건 에얼리언처럼. 안구가 건조하면 나오는 거지.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이제 애절함이 네네. 뭐 그런 것들 좀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해볼 텐데 그런 네. 것들 그리고 뻔히 예측된다는 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김숙불님 말 맞다나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를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 이제 너의 이름은까지는 이제 어떻게 거기 그 반열로 갈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두 번 연달아 약간 헛발질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 보면서 이거 거기까지 또 못 가요. 아직까지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은 미야자키 하야오를 이을 사람은 아직은 안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오히려 그런. 나는 김숙불님 이야기 하셔가지고 나이를 계산해봤거든. 네. 근데 지금 73년생이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10살 많으니까 50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41년생이니까 네. 50일 때가 91년이거든. 91년. 근데 91년에 발표한 작품은 없고 네.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가 2000년에 발표를 했어요. 아하. 개봉을 했어. 60쯤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랑 이번 스즈메의 문단속을 비교해봤을 때 어떤 작품이 낫냐 이런 얘기를 이제 김수볼님이 하는 건데 아까 나는 진짜 공감이 좀 갔던 게 뭐냐면은 네. 김수볼님 얘기가 공감이 갔던 게 물론 작품성이라든가 예술성 이런 거는 분명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은 못 따라갈 거야. 자기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여러 가지 물론 시대가 더 발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어떤 기술적인 어떤 애니메이션의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 그죠? 모든 걸 합친 어떤 완성도라는 면에서 봤을 때 이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나 그 전의 작품이 과연 지금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작품하고 비교했을 때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작품이 수준이 떨어지기가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이 나도 드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이대 나이로 붙이면 그렇다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하지만 신비님 말씀도 어느 정도. 당연하죠. 저는 바람의 나우시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네. 감히 뭐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좀 거의 들지만. 바이블 같은 작품이기도 하고, 네. 그죠?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재미가 없게 봤어요. 아쉽게도 뭘 좀 네네. 쏘쏘하다도 아니고 좀 심지어 중간에 졸린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시간을 늘리기 피곤했던 거 위한 아닐까? 그런 것도 있었고. 내가 저 그거 아니야. 우는 장면인데 저 졸린 채 가는 거야. 옆에 아저씨 자면서 울어. 자면서 울어. 엄마, 옆에 아저씨 울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자는 척 급자는 척. 아무튼. 근데 실제로 진짜 영화 끝나고 제가 이제 네. 극장 갔는데 이게 왜냐면 요새 예매율 1위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두 번 보러 왔는데, 네. 두 번도 꽉꽉 찼더라고요. 자리가. 그러니까 진짜 꽉꽉 네네. 찼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저는 진짜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선호하거든요. 근데 어리신 분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서로 이제 환담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네. 진짜 그것 때문에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못 들으셨어요. 그 신PD 험담입니다. 저 시커먼 아저씨 저 혼자 보러 와가지고 온다. 뭐. 혼자 온다. 자는 척한다. 쏘타! 안 돼, 쏘타! 요성되지 마! 하면서 혼자 막. 저 아저씨 봐라. 스크린 향해서 손 뻗는다. 하면서. 저 목에 뭐 차고 온 것 같은데, 뭔데? 열쇠다! 저 묘석 꺼줄 때 벌떡 일어난다 그러면서. 매직으로 눈 밑에 점 그린다. 오가에시오스! 너무 싫어. 마법진 그린다. 마법진 그린다. 근데 진짜로 진짜 젊은 여성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많죠. 그래서 그 커플도 많았고. 커플도 많았고. 제가 딸기 쉐이크를 들고 들어갔는데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무튼 저는 재미없게 봤다라고 일단 좋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 더더욱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뭐 일단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일단은 저는 김수풀님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일단은 보면서 확실히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이 작화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물론 우리 신피디님 의견을 좀 동의하는 게 뭐 재난 3부작이라고 묶이고는 있지만 자기가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해가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예능 같은 경우도 뭐 나영석 PD 같은 분들 솔직히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계속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자가복제잖아. 그것도. 근데 사실 사람들이 재밌게 보면서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들지. 저는 그래서 나영석 PD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일관성이 있군요. 좋네요. 근데 그런 시향 비슷한 존중. 관점에서 저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를 계속 해가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게 확실히 눈에 많이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작화라든가 뭐 이야기라든가 그런 걸 합친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애니메이션 완성도가 이번 애니메이션에서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 정말 많이 거의 완벽한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특히나 작화적인 부분에서. 그죠? 작화는 진짜 작화는 깔 게 없죠, 전혀. 대단하더라고요, 정말로. 그건 맞아. 그러면서도 그냥 이런 것들이 많잖아.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우리 이만큼 잘 그렸어! 막 이런 거를 막 짠해잖아. 짠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작품들도 많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왜 저 사이버펑크 20 저 엣지러너를 칭찬했던 게 작화가 효율적이었다.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들이 잘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 그려가지고 보여주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힘을 빼고 효율적으로 넘어가는 이런 분배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렇죠. 뭐 그거와는 좀 다르지만 확실히 막 일부러 불필요한 힘을 막 쏟아가지고 막 작화를 막 뽐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이제 알맞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전혀 제약이 없는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번 스즈메 문동색에서. 그런 완성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액션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그리고 액션 좋았어요. 그리고 연출도 굉장히 스피디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진짜 어떤 경지에 올랐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경쾌한 초반부 전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도쿄까지 여정이 굉장히 익살스러우면서도 스피디하게 전개가 되잖아. 초반에 영화 초반에. 그렇죠. 그리고 액션 시퀀스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지나가고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했는데 액션 시퀀스에서는 이제 앵글의 높낮이, 변화 이런 것들을 자주 활용하면서 그거 좋았죠. 지면에서 공중으로 막 빠르게 이동하는 이런 연출이라든가 그죠? 뭐 아니면은 막 액션도 막 멀리 막 빠르게 확 날아가는 뭐 이런 것들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이제 빠르게 많이 사용하더라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거대한 도시 전경이나 아름다운 일본 열도의 자연 이런 거 대비돼가지고 주인공물의 활극 이런 것들을 같이 담으니까 와 스케일감이 더 대비되면서 풍성하게 느껴지는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눈을 즐겁게 해주는 부분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미미즈가 뒷문으로 나와가지고 도시 위로 막 퍼져나가는 연출들, 그죠? 이 영화 초반부터 이렇게 막 펼쳐지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스케일감, 긴장감, 뭐 위기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더라고. 그런 것들 막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일반 시민들이 막 평온한 일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교차로 막 비춰주는 연출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극적으로 잘 활용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에반게리온 우리 처음 봤을 때. 그런 것도 나 있었죠. 미미즈 느낌. 계속 보면서 저거는 한 14, 4도쯤 되나? 맞습니다. 14, 4도는 저기 인간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군요. 아이고. 역시나 아이고 역시나 14 에반게리온.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하구만. 사과하세요. 죄송. 그렇습니다. 막 신동경 씨의 갑작스럽게 사도가 막 나타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들 약간 기시감도 들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연출들도 좋은 연출들도 많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신 PD 같은 어떤 개연성 결핍 서사인지장애 및 과민성 지랄 발광 증후군을 가진 어떤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죄송한데 부분이지만 그게 영화나 글쓰기의 기본이에요. 죄송한데.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런 어떤 증후군을 가지신 분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솔직히 아까 얘기했던 초반부에 스즈메가 소타를 만나면서부터 난생 처음 그냥 다른 세상의 어떤 거대한 비밀 갑자기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죠? 미미지라는 걸 갑자기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정신 차릴 새도 없이 막 소타가 의자로 변하고 막 고양이를 쫓아가지고 막 문단속을 위한 여정을 막 떠나게 된다는 어떤 전개가 굉장히 가볍고 조금 경쾌하게 좀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봐왔던 뭐 약간 디즈니 만화동산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그냥 전형적인 그런 거죠. 그 뭐 여름방학 특집 약간 이런 거지. 동화 같은 느낌. 네, 약간 소동극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조금 초반부터 즐겁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좀 그런 것도 사실은 앞선 두 작품에서는 그런 부분이, 물론 거의 비슷합니다만, 거의 좋은 작품들이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뭔가 요런 부분도 더 발전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거야. 뭔지 알죠? 약간 그렇죠. 우리가 발전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겉으로는 애니메이션인데 거의 드라마 같은 느낌이 조금 더 강했다면은 여기서는 이게 진짜 약간 우리가 지브리에서 원했던 토토로에서 느꼈던 어떤 감동 같은 느낌이 초반에 좀 더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 스즈메의 문단속에서 그런 재미도 좀 있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조금 재밌게 봤고요. 뭐 조금 더 이따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니 나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좋았던 게 토토로 같았다 그러는 게 이 만화에 분명히 그 지브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네네. 네. 근데 리뉴얼이 된 게 아니라 그 지브리를 약간 그러니까 4K로 그 스케일업을 한 게 아니라 업스케일. 그게 아니라 리뉴얼을 한 거야. 그 지브리 감성을 현대적으로 맞아요. 좀 많이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초반에 나오는 거 그런 거 되게 뻔한 거죠. 지브리에 나오는 그런 조그맣고 오밀조밀한 집. 네네. 거기서 아침에 후다다닥 내려와가지고 아침밥 먹는 거 그런 거. 너무 일본 느낌이죠? 그냥 일본이지 일본 진짜. 바로 이 맛 아닙니까? 거기다 그게 지브리에 많이 나와요. 밥 먹는 게. 그렇습니다. 지브리 먹방씬이 퀄리티가 되게 높단 말이죠. 그 요리하는 씬에 특히 신경 많이 쓰잖아 지브리. 그렇죠. 근데 제가 초반에 말했던 게 그런 거여서. 근데 그 에너지를 미야자키 하야오는 구라파 쪽 물건을 표현하는데 많이 썼지만, 맞아요. 시카이 마코토는 자기 그냥 살던 느낌, 그러니까 일본 느낌을 살리려고 에너지를 많이 쓴 거예요. 거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메뉴 자체도 일본 메뉴고 그다음에 그런 아침에 주고받는 대화나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 가는 거 등교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렇죠. 네네. 완전 미장센이 똑같잖아요. 그 집에서 후다닥 아침 들고 나와서 나는 자전거 타고 가고 그 이모는 작은 차 타고 가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브리에서 보던 그게 맞는데 지브리라면은 토스트를 입에 물고 가다가 남자 주인공과 부딪혀가지고 가슴에 손. 토스트를 물어야 되는데. 토스트를 물어야 되거든. 약간 구라파 느낌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시작이 분명히 같은데, 그러니까 중간중간 느낌도 같은데 결국에는 신카이 마코토는 그거를 일본식으로 표현을 했고 디테일들. 디테일들. 결국에는 디테일인 거거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지브리는 그거를 좀 일본 거 아니게 좀 표현을 하려고 맞습니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런 거예요. 캐릭터나 뭐 의상이나 뭐 다 그런 거는 다 저기 구라파 쪽인데 그 안에 나오는 캐릭터의 그런 서사나 드라마가 일본인의 정서가 일본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맞단 말이지. 보면은. 그거는 일본 애니메이션 특징이죠 그냥. 그렇습니다. 특히 그렇죠. 지브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지브리가 있다. 맞아요. 좀 그런 부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일본 사람이 나서 그러니까 캐릭터가 일본인이니까 일본 사람이 나와서 일본에서 그렇게 뭔가 일본적인 문화를 스토리를 보여주고. 풀어나가 문화를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좀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네 고향 같았다 뭐 그런 얘기네. 그렇지. 고향의 향치. 후지산의 일장기야. 후지산 괜찮아. 묘석 뽑아놔서 괜찮아. 오가이시모스. 근데 그런 게 저는 좀 약간 오히려 시대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 게 맞아요. 뭐 특수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직장 옆이 예고예요, 예고. 네. 예고인데 그 옆에 이제 극장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되게 젊은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교복 입고. 네네. 예고했으니까 그림 그린 애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만화 좋아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어느 연령대보다 그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좀 요즘 정서에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울부짖었던 그런 거잖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장 일본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세계에 잘 통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뭐랄까요? 그게 뭐 보면서 원래 일본은 이래야지라고 이 나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좀 젊은 층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카이 마코토가 계산력이 되게 빠른 것 같다. 감각이 있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 시작하면은 뭐 뻔하죠.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고 내려가면서 이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가지고 맞습니다. 이케맨. 그렇죠.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초반부터 좀 그런데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이 굉장히 왜곡된 자전거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너의 이름은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된 기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극초반에 그 언덕을 내려가는 그 스즈미의 자전거 그거 그 정도 내려가면 바로 70km 나오거든요. 바로 나옵니다. 저승행 특급 열차다. 네. 그 스즈미의 제 문단속이 아니라 스즈미의 죽음 단속이 죽어요. 거짓말하지.
그런 거나 사실 애니메이션 자체가 거기서 다 슬로우 모션 아니었을까 그러면? 아니야. 그 각도를 보면은 뭐 제가 이제 자전거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은 저렇게까지 천천히 못 내려가는 것도 좀 있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사실적인 걸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다음에 그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막 오른다? 다시 돌아오잖아. 다시 돌아오고 어필. 오르막을 2번 오르잖아. 어필. 안 되거든요, 그거. 아니 그 정도 걔가 그걸 맨날 반복했으면은 지금 종아리 굵기가 그렇게 얇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올림픽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지. 일본 인재예요, 대표로. 인재. 예, 인재예요. 그리고는 또 이거 좀 너무 뒤에 거를 앞으로 들고 오는 건데 네. 이제 그 스즈메 고향을 찾아갈 때 이제 이모가 버려진 자전거를 가지고 다시 그렇지. 맞습니다. 예. 이거는 좀 너무 전문적인 요인인데 이거 카테고리를 마마차리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런 마마차리 같은 거는 공정 출고 가격이 한 30달러에서 한 40달러 미만인데 네네.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된 방치됐는데 살아서 그 성능을 낸다. 뭔가 굉장히 왜곡된 자전거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알면은 거기가 다 산길이고 거기가 이제 좀 높은 지대가 높았잖아요 걔네 집이. 그렇죠. 다들 이제 자전거에서 괴물인 거야 그러니까. 아하. 왜냐하면 거기 겁쟁이 페달이라고 만화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 겁쟁이 페달 보면 거기 평범한 주인공이 항상 이제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이제 어필해서만은 엄마 맞아요. 자전거로 선수를 따라잡고 그러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서 좀 약간 웃었는데 말도 안 되지 하고 있는데 웃었는데 굉장히 뒤에 그 모든 게 좀 받쳐지는 거 있었어요. 그 뭐랄까 이제 그 소타가 열려진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그 버려진 유원지에서. 네. 근데 남자 혼자 못 닫는 걸 여고생이 왔는데 닫아줘? 너봐 하반신이 강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느꼈어. 이 보통 여고생은 아니겠구나. 이미 육체적으로 검증이 됐다. 내가 그거 처음에 묘석 뽑을 때도 그거 사실 사람이 못 뽑는 거거든 그거. 그거 아닙니까? 하체 힘으로 그냥 그래. 드래곤볼에 약간 토르망치처럼 아니면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도복처럼. 엑스칼리버 그러니까 그거 하체 힘으로 뽑은 거라니까. 그거. 그렇군요. 보면서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우리나라 웹툰 밈에 퍼진 그 여고생 한 명은 뭐지 장갑차 한 대 전투력이라고 알지. 그러나? 여고생 3명은 1장갑차다. 장갑차. 그래서 그런 밈이 일본에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약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재밌게 시작을 했어요. 나 근데 확실히 맞습니다. 스즈메가 이제 하반신은 강하다고 느껴지는 게 일단 네. 달리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타가 의자로 변하고 이제 막 네네. 지들 막 다이진을 쫓아서 막 가잖아요. 근데 네. 내가 보기에 못해도 한 30km 뛴 것 같거든. 계속 달리잖아. 막 장난 그러니까. 아니야. 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체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건 일단 기본 전제인 것 같았어. 그리고 맞습니다. 도핑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장난 아닙니다. 진짜 스즈메. 그 사람 아니야. 체력이.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이게 또 어쨌든 스즈메 문단속인데 제가 이제 뭐 슬슬 까기 시작할 텐데 네네. 일단은 좀 차이점이 있었어요. 앞에 두 작품이랑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앞에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는 재난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죠. 해성이 떨어지고 폭우가 내리고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그런 건데 맞습니다. 뭐 또 두 번째 이제 날씨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판타지나 어디 뭐 이런 소설 이런 SF 소설 같은데 기후를 사람 멋대로 조정하면은 꼭 탈이 난단 말이지. 그렇죠.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봉준호 감독님의 설국열차도 이제 그런 내용. 온도를 내리려고 이제 좀 잘못해서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지구가 좀 마탱이가 가고 빙하기가 오는 거죠. 뭐 날씨 아이는 뭐 결론은 좀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해성 충돌 이런 것들 당연히 그런데 이번 작품 스즈메 문단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제 조건이 좀 뭔가 내가 좀 의문이 생긴 거야. 얘가 스즈메가 묘석을 안 뽑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 뭐 이런 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악의 근원이 약간 스즈메 같은 거고 얘가 안 뽑았으면 아무 일 없을 것 같잖아. 그리고 되게 그리고 또 합리적 의심으로 얘가 가는 데마다 자꾸 미민지가 자꾸 뒷문이 열려. 이거는 코난이랑 김전희를 능가하는 개인체다. 난 생각 자꾸 드는 거야. 얘 다른 지역에서 안 일어나. 계속 걔가 가는 동네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점점 이 앞에 두 작품이랑 다르게 이게 가면서 이제 점점 저 좀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걸 제가 모르겠어요. 뭔가 나쁘게 보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합리적인 저런 개연성들이 자꾸 조금씩 걸리더라고요. 저거 계속 생각나는 거지. 저 묘석을 안 뽑았으면은
괜찮았을 그렇죠. 텐데라는 뭐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게 조금- 운명적인 만남 아니었을까요? 약간 그런 거죠. 걔네 운명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그런 대사는 나오죠. 실제로 이제 스즈메가 가는 곳마다 미미지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다이진이 안내를 하는 거지. 그 미미지가 튀어나오려고 하는 곳으로 스즈메를 안내를 했던 거죠. 아하. 나중에 밝혀지는 사실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다이진이 이제 각지에 있는 뒷문을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미미지를 열어놓는 풀어놓는다고 생각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제 사실은. 미미지가 풀려나려고 하는 곳으로 스즈메를 안내를 했던 거죠. 네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사실 달진이 삐지잖아. 그래서 스즈메가 하자고 이제 불아 좀 그만해라 그러면서 한잔 먹고 이자 보자. 나 진짜로 이거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옛날에 그런 거 싫어한다 그랬죠. 이제 그 신입 조리돌림 되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신입이 왔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막 지들끼리 막 하는 거야. 이 다이진 이 새끼도 똑같은 새끼라고 이거.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 근데 계속 도망다니면서 뭐 아직도 모르겠니 이제라고 또 도망가고. 씨발 진짜 존나 짜증나는 거야 그거 진짜로. 내가 진짜 뭐 그거는 네가 에반게리온 안 봐가지고 단련이 안 돼서 그래. 에반게리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현자야. 신지만 바보야. 뭐 일어나면은 아무도 안 놀라. 그렇군. 일어났군. 신지 혼자만 완전 난리가 나는 거야. 신지 에바에 타라. 그러면 안 타려면 집에 돌아가. 졸라. 내가 탔으면 거대로 못해가지고 오케이 땡큐 하고 탔을 텐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그 약간 저의 불편한 지점을 많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약간 조리돌림 같은 거 있잖아. 말을 하면 되지. 개새끼가 말 안 하고 도망가느라고 계속 말 안 해주고. 개새끼 아니고 고양이 새끼. 고양이 새끼.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좀 불편한 지점이 있었다. 네네. 네. 아니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전반적으로 좀 세계관이나 연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네.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인간만이 좀 가지고 있는 게 상상이잖아. 그러니까 지구상의 동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갖고 있는 게 상상의 그렇죠. 영역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평범한 자연현상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 현상에다가 상상을 더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가 주는 어떤 힘? 이런 게 잘 느껴지는 좀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 작품이. 그렇죠. 뭐냐 하면은, 이게 대표적으로 그냥 토토로 같은 지브리 작품들이 주는 어떤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좀 느낌이 있잖아. 그죠? 뭔지 알죠? 토토로에서도 주인공들만 토토로를 무리를 보잖아. 알지. 뭔지 알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바람 분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농촌에 바람 부는 거고 엄마는 그냥 아팠던 거고 약간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냥 시골에 아이들이 있는 상상하게. 다락방에 가가지고 약간 저기 귀신 있는 게 아닐까 하면서 그냥 아이들의 상상의 영역인데 그거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토토로가 그 생명을 불어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성인들도 약간 그게 실제 할 수도 있겠다라는 토토로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동심작을. 어떤 힘 그런 힘이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아니면 그런 작품들이나 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뭐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네. 비슷한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너의 이름은도 그렇고 나시 아이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뭐 재난 3부작이라고 묶이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냥 해성 충돌이고 지진이고. 그냥 폭우고 집중호우고 이런 거거든. 해수면 상승이고 이런 건데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뭐 꼭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다른 작품들도 비슷한 이런 뭐랄까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들이 저는 많다고 또 그런 작품들이 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작품이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김수부님 좋아하시는 터미네이터 같은 작품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시대가 발전해가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건데 우리가 이대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컴퓨터가 발전하면은 해칠 것이다. 인간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터무니없는 상상인데 이거를 더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막 뭔가 이야기가 진짜 정말로 그렇고. 우리 미래에 저렇게 될지도 몰라 같은 약간 이런 상상이 주는 힘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고 인터스텔라도 그런 게 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되게 보면은 막 중력 방정식까지 풀어낸 인류가 이제 황폐해진 지구를 막 떠나가지고 행성을 이주해 나가는데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랑의 힘이야. 사랑이요. 뭔지 알죠? 그 사랑의 힘도 이제 뭐랄까 약간 미신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인류가 이때까지 이제 진화해 오면서 우리 안에 내포돼 있던 어떤 그것도 과학적인 능력이지. 능력이었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그것도 영화에서 되게 설득 있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개소리입니다. 진짜 개소리 뻔한 아닙니까? 소리죠. 아니면 진짜 뻔한 소리지. 진짜. 근데 정말로 그런 식으로 짜임새 있게 상상력을 딱 던져주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런 것 그럴 같아라고 수도 몰입을 있겠다. 하는 거잖아. 이런 작품들이 주는 힘인 것 같아 나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장르를 떠나가지고 좋은 작품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뭐 이런
자연현상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현상 이런 거에다가 상상력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내가지고 조금 요런 재미를 많이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드는데 최근에 한국 드라마도 좀 그랬던 것 같아. 더글로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제일 어떻게 보면 뜨거운 이슈죠. 뭐 학폭이라든가 학폭. 그죠? 복수 이런 것들.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막 물질 만능주의, 뭐 경쟁 사회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제로 있는 어떤 사회적 현상 이런 거에다가 거기다가 사실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맞아요. 작업들. 굉장히 조금 뭔가 시대적으로 좀 사랑받았던 작품들은 좀 비슷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현대의 어떤 관객들이 공감하기 쉬운 코드나 설정들을 좀 적극적으로 소재로 활용하면서 자신만의 상상력을 훌륭하게 녹여내는 어떤 시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능력이 조금 더 진짜 대단하고 이번 영화를 통해서 완성됐다라는 생각을 조금 초반에도 했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많이 들었고 요런 작품들이 우리가 상상력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더 막 이런 걸 보면서 그래 그냥 지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평소에 살면서 우리 안에 쌓여왔던 어떤 후회들, 원한이나 앙금들, 막 이런 마음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미미지라는 게 막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지진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번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어. 확실히 우리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이 요런 것들을 이제 약간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 잘 먹히는 어떤 정도를 잘 알고 있다. 뭐 그런 거 잘 있잖아. 팔아먹는다. 잘 팔아먹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영화였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번 작품 보면서. 네네. 아니 근데 그게 그럴 법한 게 보면은 사실 이 영화가 끝까지 같은 장면을 다른 캐릭터로만 반복하면서 이어간다라는 생각 드는 게 약간 그런 네네. 거지. 처음에 자기 마을을 스즈메가 떠나고 나서는 이제 귤 소녀 만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밥 얻어 먹고 잠자리 제공받고 제공받고 가족이랑 얘기 좀 하고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고베 가가지고 이제 루미 그 아줌마 만나가지고 맞습니다. 술집 아줌마. 또 밥 얻어 먹고 잠자리 제공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조금 같은 내용을 계속 섞어가지고 그렇게 잘 풀어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맞아요. 그거를 스토리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이 좀 덜하잖아요. 캐릭터하고 배경을 바꿔버리면 되니까. 맞아요. 네. 비슷한 그 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그쵸, 얘기인데 같은 이야기인데. 캐릭터를 바꿔서 다시 한다. 장소나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는 이게 조금만 바뀌어도 다르다고 인지를 하니까 좀 잘 먹히는 거를 잘 찾아서 잘 맞아요, 인접을 맞아요. 해놓는다. 맞아요. 근데 나는 거기서 조금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렇게 약간 남녀 관계나 아니면 이런 자기 이제 학생 시절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삐뚤어진 면이 좀 있는 것 같은 거. 왜냐면은 네네. 뭐 남녀 관계야 뭐 그냥 이런 소녀가 만나서 그냥 사람은 뭐 흔한 얘기잖아. 맞습니다. 근데 신기할 정도로 이제 날씨 아이부터 여기 어른들이 나오면 애들을 착취하고 있어요. 여기 봐요. 아까 이제 귤소녀 귤소녀 하룻밤 재워주고 다음날 뭐 설거지 시키고 막 그 아줌마들가 그냥 재워준 거 아니야. 그냥 뭐 다음날 막 일 시키고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고베 가서 그 술집 아줌마 술집에 심지어 미성년자를 술집에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 약간 설거지인데 어쨌든 술집 막 거기 아저씨들 막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노래 잘하시더만 얼큰하게. 얼큰하더라 아주. 그렇습니다. 아주 착착 붙더만 이게.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날씨아에서는 그냥 뭐 가출 청소년들 데려다가 그냥 기사 쓰라고 시키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약간 뭐지 이 사람이 뭐 약간 이상한 로망 같은 게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돈을 벌고 뭐 내가 그 감독님의 과거는 모르지만 뭔가 이제 각본도 본인이 쓰시니까 뭔가 과거에 뭐 그런 좀 이상한 로망이나 그런 게 좀 삐뚤어진 로망 같은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 아니 나는 근데 그게 처음에 날씨아이 볼 때까지는 나도 그거 기억나요. 막 미성년자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모텔을 그게 쓴다던가. 요새 말한 가출팸이잖아 그거. 그렇죠. 그렇지. 그러나 저기 그 뭐지 그 도쿄 배경 나왔을 때 그 바닐라라고 유명한 여성 구직 트럭 있거든요. 네네. 그 막 여성들만 구직하는 트럭 그 송 같은 게 나온다던가 그런데 아우 잘하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그런 거 너무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까지 불필요하게 보여주는 게
이게 우리다, 이게 날것의 일본이다라고 그냥 뭐 그렇게 좀 쿨하게 던지는 줄 안다고 저기 그때까지 날씨아에까지 그렇게 느꼈어요. 네네네. 뭐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 그렇게 했는데 이번 저기 스즈메 문단속 보면서 나도 이제 그 뭐지 신피디하고 똑같이 느끼는 게 스냅바에서 일을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스냅바일 이유는 없어. 그 그냥 여관 같은 거라도 되고 뭐 아니면 뭐 PC방이라든가 뭐 10년 식당이 돼도 똑같이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거기가 돼도 되는데 굳이 스낵바를 사용했다는 게 나는 약간 그런 것 같아. 이게 다 우리 여기 보면은 스즈메 문단속에는 다 행복하잖아.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는데 맞아요. 이게 웃지 못할 상황을 이거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지내는 이들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맞아. 좀 하는 나는 거야. 그게 맞아요. 나는 그게 맞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 네. 뭐냐면은 지금 스즈메가 돌아다니고 있는 지역이 뭐냐면 다 대재난을 겪었던 지역이야. 그렇죠. 맞죠. 그러면서 실제로도 그랬다. 큰 재난을 겪었던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큰 재난을 한 번씩 겪었던 지역을 스즈메가 들리는 거거든.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물론 노동 착취를 한다고 우리 신비님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그 민박집 가가지고 그 저녁 식사 먹고 얼마인데 그 온천장 1번 가봤나 임마 새끼야. 존나 비싸고. 민박집까진 내가 오케이라고. 뭘 설거지라도 해야지 당연히. 네. 근데 뭐 아무튼 농담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푼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은 분명히 큰 어떤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나 아픔이나 이런 진짜 절망을 겪었을 텐데도 네. 이런 새로운 자기가 길에서 그냥 만난 사람들한테도 아무런 조건 없이 호의를 겪을 수 있을 만큼 아픔이 있는 사람도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 나는. 뭔지 알죠? 그게 그 아픔을 겪었다는 거를 구구절절 남편을 잃었고요 하면서 막 그 두 아이 엄마가 그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친구도 있죠. 동갑내기 친구도. 그 시절에 내 친구가 우리 그 반 친구가 그 자기 학교였다 그러잖아. 그 학교에서 분명히 친구들이 다 죽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겠지. 제 친구가 죽었어요 하면서 구구절절 밤에 막 먹으면 안 되는 그 맥주 한 캔 까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 신피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밤에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 학생을 두면서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 나도. 맞아요. 근데 그것도 있었는데 나 그거 좀 넘어서 이렇게 여기서 얘들이 일하고 스낵바에서 알바 잠깐 하고 그러는 게 행복한 장면이 아니다. 이런 맞아. 장면이 얘들한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맞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래서 날씨아이까지 좀 반신반의했어요. 좀 쿨병이 좀 있으신가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야. 기생충 같은 거지. 그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건 거야. 근데 이게 일본의 현실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날씨아이 같은 경우도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출소년이고 그 여자아이 같은 경우 남동생하고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죠. 근데 실제로 일본에 그런 가정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 가출팸 같은 것도 토모요 키즈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뭐 약간 동대문에 막 옛날에는 갤러리존인데 지금 갤러리존 없죠. 죄송합니다. 갤러리존? 좋다. 갤러리존 없죠 여러분. 몰라. 안 가본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광장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밤새면서 막 뭔지 알죠? 틱톡 같은 거 찍고 막 이러는 게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건드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일부러 얘기를 꺼내면서 기생충처럼 사실은 누구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그죠?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판타지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도 후쿠시마까지 못 갔네 그래도. 후쿠시마가 제일 최근 재난이었을 텐데. 후쿠시마 갔죠? 여기 갔잖아. 갔었어? 나오잖아. 스즈메 본집이 후쿠시마 위에잖아. 거기가 후쿠시마였어. 도대체 영화를 어떻게 보고 온 겁니까, 신PD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래. 거기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카이 마코토가 어렸을 때 삐뚤어진 막 로망이 있다 하고.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 아니야.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 국민의 아픔을 잘 보듬어줬어요. 맞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네네. 좋은 작품이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녔군요. 네네. 전국적 민폐.
민폐를 끼쳤구나. 그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동일본 대지진 그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여기 주인공 나오는 스즈메가 살던 고양이.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집.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얘기가 저희를 하면서도 참 좋아진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좀 감독이 계속 발전되는 모습이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커리어가 너무 좋은 게 네. 포스터 만들 때 보면은 포스터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너의 이름하고 날씨의 아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둘 다 성공했다는 둘다 뜻이지. 성공했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너의 이름이 성공했으면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죠. 근데 과거에 제가 좋아했던 호소다 마모루 감독은 신작이 나와도 시간을 달리는 소울. 그리고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 부산행. 부산행 지옥 요거 2개밖에 안 들어가 요새. 이거 무슨 저기 뭐지? 지옥밖에 안 들어가. 포스터에 그 필모그래피 올리는 이름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군요, 우리 김수포님. 왜냐하면은 연상호 감독 염력 이런 거 못 쓰거든. 금지어. 블라인드 당해요. 포토샵에서 네. 치면은. 네네. 그래서 이거 신카이 마코토 그 뭐지 시간 달려서 무슨 저주가 걸렸는지 지금 몇십 인치 시간을 달리고 있는지 다 터지겠어 아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작에 발표를 해도 시간을 달리서 호소다 마모루. 이거 좀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맞아요. 또 그리고 또 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도 물론 커리어가 빠방하지만은 최근작으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안 나온단 말이죠. 이름이. 네네. 그래서 뭐 호사다 마모루하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뭐 서로 사제지간은 아니었지만 뭐 같은 스튜디오에서 한솥 치킨만 먹었던 그 사람으로서 네네. 서로 해초리를 좀 해야 돼요 진짜. 서로 서로 해초리. 그래서 이 시달소밖에 못 만든 놈 하면서 해초리를 해주시고. 자꾸 옛날 구닥다리 이야기한 할아버지 그러면서 해초리를 치고. 토토로나 만들고 또 토토로 만들고. 거기서 이씨 일본 얘기밖에 뭐 하나 그러면서 글로벌하게 하라 글로벌하게 그러면서 셋이서 서로 치고받고 트리니티네요. 완성되었다. 됐다. 네, 이상적인 삼각관계. 그래서 뭐 다음 작품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거 그런 발전하는 모습 포스터만 봐도 좀 네임드가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미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탑급 네임드지 뭐.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확실히 좀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소재에 대해서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은 이제 네. 너의 이름은에서 나왔던 어떤 해성 충돌 이런 거는 네. 조금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어떤 재난은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아련하게 약간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 그 해성 별똥별 같은 느낌. 막 그런 느낌이 좀 그래, 있어. 나는 약간 그런 생각했는데 약간 어. 원폭 투하 뭐 그런 뜻. 아하. 약간 비유적인 근데 그런 걸로. 내가 봤을 때 신카이 마코토 이제 한국 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것도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네. 그런 생각 안 하지 않았을 수도 안 하지 않았을 들어- 것 같아. 들을 왜냐면은 거기 어. 혜성이 떨어진 자리 자국도 왠지 맞아. 좀 막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그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이번 스즈메 문단속 때문에 뭐 허지웅님 그 방송 나온 것도 제가 좀 인터뷰 좀 보고 했는데 확실히 생각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맞아. 근데 그걸 소재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도 생각도 굉장히 깊고. 근데 막 약간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그냥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막 우익 같은 거 빠는 연예인들 막 진짜 개소리하고 이런 거를 많이 보잖아 평소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제가 그 정치적인 거나 어떤 철학이 어떠신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뷰 하시는 거 딱 들어보니까 야 저렇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일본인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한국일 것이다. 조상기. 그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뭐 그거는 어쨌든 그런 얘기고 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게 좀 낭만적으로 느껴져서 대중적으로 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날씨의 아이는 살짝 난해하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사실 작품 자체가 뒤에 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남녀 주인공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조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좀 좋았던 부분은 그런 거죠. 현실적인 어떤 뭐 약간 뭐 가출 청소년 얘기라든가 그죠? 보호받지 못하는 어떤 아동들만 있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조금 그 뭐 폭우나 뭐 해수면 상승 이런 것도 재난 자체도 현실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취향에 따라서는 이제 약간 더 매니악하게 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었거든요. 날씨 아이 같은 경우에. 근데 이번 이야기도 지진과 같은 어떤 일본에서는 좀 민감하고 큰 아픔이 내포된 소재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공감은 더욱 쉬울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또 불편하게 느끼는 관객들도 많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있긴 했어요. 진짜잖아. 사실. 이거 만화 아니잖아. 실제로 한국은 오히려 그게 약간 공감대가 없으니까 네. 그냥 만화로 신카이 느껴지죠. 망코토 감독님 작품이구나 하면서 보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진짜 불편해하는 분들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 약간 트라우마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런 거야. 막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역사적인 민감한 문제들 얘기는 많이 하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거에 관련된 영화 같은 거 나왔을 때 조금 그거에 대해서 보기 불편해하시는 불편할 분들이 수 좀, 있죠. 좀 있고 그런 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 보니까 혹은 반대로 우리나라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이야기 자체 뭐 재미나 완성도와 별개로 극중에 나오는 지진 피해 입은 도시들 뭐 이런 것들 주인공들이 방문하면서 여러 현지 사람들 만나는 이야기에서 큰 감흥을 얻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부분도 있을 그렇죠. 수 그냥 있고 뭐 어떤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여행으로 보이는 거지. 아니 우리 신PD만 하더라도 지금 대일본 동일본 대지진 어디 저 민폐나 끼치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겪었던 그 올라갔던 그 후쿠시마 올라간 거를 전혀 몰랐잖아 지금.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지역명만 얘기해가지고는 모르잖아 우리는. 그렇지, 한국 그렇죠. 관객들은 그런 부분도 난 저렇게 해서 놓치고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진짜 구구절절 여기서 지난 2000 몇 년 동일본 대지진이 났었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상처를 후벼 파는 거잖아 이게. 그런 걸 그 이제 관련된 사고를 당하셨던 모닥불 분한테. 태우면서 할아버지가 요 앉아봐라. 그러면서. 자세하게 뭘 이 말하는지. 동네가 옛날에 맞아. 그러면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좀 얘기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관련된 진짜 맞죠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이 그치.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조금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딱 은유적으로 넘어가는 건데 뭐 아예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걸 진짜 경험하셨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더 민감하고 좀 불편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단점일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확실히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입지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일본이 애니메이션 강국이라 그러지만은 그런 그 상처가 있었던 거를 만화로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 그런 안 좋게 보실 분들이 좀 충분히 있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인터뷰 보니까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에 그걸 왜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 게 많다고 하잖아. 뭐 진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것들 이제 뭐 우리가 잘못한 것들 이런 거 있으면 일단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막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자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치유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소재로 많이 삼았다. 작품으로 만들 결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네. 약간 그러니까 좀 이건 좀 불편한 일본인 특성 중에 약간 그러니까 이게 좋은 면이 걔네 이제 그쪽 나라에서 보기엔 좋은 면일 수도 하는데 약간 자기들 나라에 이제 불리한 거는 약간 불리하거나 불편한 거는 좀 덮고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게 좀 많아요. 맞습니다. 네네. 불편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지진 피해 이런 것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시시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랬대. 자기 딸이 그 동일본 대지진 일어나고 나서 1년 후에 태어났대, 딸이.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인가 1년 후인가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딸이 이걸 아예 모른대, 이 사건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고 우리 그 일본 국민들한테 모두한테 아픔을 줬던 사건인데 이렇게 잊혀져 가는구나. 우리 신PD 말한 것처럼 쉬쉬하고 덮고 넘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꼭 이거를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에도 이렇게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힌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감독이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네네. 아니 난 근데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그렇게 뭐지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다시 다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결국엔 성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성공을 시키니까 난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상업적으로도 가치가 굉장히 높은 맞아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왜냐면 우선 뭐 작화나 캐릭터들이 일단 십당머니 반응형 작하고 맞습니다. 네, 일단 뭐든지 뭐 팔려야죠. 캐릭터가 팔리고 예쁘고 의자에 다리가 하나 없는데 샛노랗게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사고 싶습니까? 너무 그러니까요. 군침이 싹 돌지. 그런 거 아니면은 뭐 다이진이나 사다이진 이런 애들 너무 귀엽고 그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성공을 해야 돼. 성공을 해야지 자기가 맞습니다. 하는 목소리에 힘이 생기는 거야. 맞아.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도 힘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근데 그 감독들의 성향이 좀 다른데 이제 건남의 아버지인 토미노 유시키가 돈 잘 벌어주는 감독으로 유명하거든요. 네네. 일단 내가 총대를 맸으면 우리 스태프는 돈 벌고 가야 된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색깔도 좀 내리고 대중적인 거를 좀 선택을 하면서 돈도 좀 벌어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반대로 난 돈 못 벌어주는 감독으로 안노 히데아키가 유명해요. 자기 색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기 예술하는 거지 혼자서. 네, 그렇죠. 남의 돈으로 딸딸이 친다. 맞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자기 스튜디오 차려가지고 큰 문제가 없어요. 자기 돈으로 딸딸이 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투자받아 온 걸.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신카이 마코토의 경우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목소리가 있으면 성공을 하고 얘기를 하겠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애니메이션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런 로드무비 같은 그런 재밌는 그런 맞습니다. 차 타고 가는 그런 장면, 그렇죠. 그런거나, 그 다음에 뭐 저기 의자로 변했는 그 소타랑 그 다음에 다이진 이런 거 싸울 때는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 봉삼 씨 얘기한 것처럼 로우 앵글부터 저기 하이 앵글까지 사용해가지고 완전 액션 많아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느낌이. 네. 심지어 나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다. 그 처음에 배를 타잖아. 다이진을 쫓아가지고 이제 의자로 변한 소타하고 같이 스즈메가 배를 탔는데 처음에 이제 막 가판대까지 가가지고 막 대치를 하다가 높은 날라서? 데까지 올라가가지고 다이진이 옆에 있는 배로 점프해버리잖아. 그러면서 네. 빠바바밤 하면서 막 약간 트럼펫 음악 같은 게 쫙 나오면서 이제 멀어지잖아. 그 장면에서 타짜가 느껴졌어. 따란따란따란따란 하면서 이렇게 막 찡 하면서 이렇게 멀어지잖아. 약간 허망한 느낌 딱 주는 그런 장면. 타짜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약간 뭐랄까 약간 뭐 범죄 영화? 그런 약간 추격물 막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맛까지 느껴지는 연출, 그런 것까지 느껴졌습니다. 네네. 그건 나는 반대로 너무 많은 걸 넣어서 좀 이게 각본적으로 조금 후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십덕 애니에서 캐릭터가 뭔가 특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는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남자 주인공은 분명히 저기 하울이란 말이야. 그렇죠. 남자 주인공 하울에 똑 나왔어 그대로. 걔 눈 밑에 나름 점도 있고 이제 캐릭터적 그렇죠. 외향적으로 되게 특성이 있어. 하지만 이제 영화의 대부분은 이제 의자로 나온단 말이야. 의자로 나오고 얘네가 그리고 성격상에 뭔가 되게 특별한 스즈메나 뭔가 특별한 점이 있냐면은 스즈메는 그냥 계속 해왔던 뭔가 열혈 소녀 그렇죠. 그냥 되게 착한 소녀 착하고 뭐 남독기 좋아하는 뭐 그냥 그런 소녀야. 그래서 이거 너무 이 씹덕물인데 너무 캐릭터성이 너무 캐릭터성이 너무 거세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무난하게 가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캐릭터에 있어서는 차라리 지금 오히려 기억에 남는 거는 다이징이나 사다이징이 그렇죠.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고 맞습니다. 의자가 더 기억에 남잖아. 맞아요. 사실 스즈메는 잘 뭐 이쁜 캐릭터고 하지만 흔히 일본 만화에서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캐릭터였다. 그래서 피규어 나오면 산다 안 산다? 산다. 누가 주면 한번 거절은 안 하네. 거절은 하지 않겠다.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또 감독님 취향을 알 수 있었던 게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이제 저는 그 포니테일이라고 하죠. 뒤로 보시면. 네네. 왜 옛날부터 이제 저는 그 천사소년 네트 때부터 이제 좋아했었는데 뭐 그런 캐릭터에 너무 어린데 너무 어려. 괜찮겠어요. 너무 어린데. 너무 MZ 세대인데. 너무 10MG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감독님 취향이 드러나는 캐릭터 디자인은 좋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뭐 다른 캐릭터들 그리고 이야기에서 좀 우겨 넣었다는 아까 로드무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게 소타 친구 세리자와 있잖아요. 네네. 하드 필요가 없는 캐릭터야. 진짜로. 이 주제의식과도 전혀 관련이 없고 주제의식도 관련이 없고 얘는 차 태워주려고 나온 애 같아 마지막에.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모하고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모랑 러브라인이 이 새끼가 왜냐면 일본에서 그런 안경 낀 약간 그 뺀질뺀질한 캐릭터 있잖아. 약간 연하남. 금발태닝 양아치. 다 느꼈구나. 나만 느낀 거.
왠지 이모한테 자꾸 수작 거는 것 같고 막 좀. 아닌데 이모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거 있죠. 처음부터 좀- 처음에 틱틱거린 게 내가 봤을 때 이미 반했는데 이미 튀기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맞아. 뒤에 조카는 앉아 있고 너무 내 스타일이긴 한데 약간 막 이거 막 중고로 막 스포츠카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바람둥이 같고 이러니까 쉽게 마음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마음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스즈메 없었으면은 이제 했다, 안 했다? 이제 급색 이제 아 이런 상황이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급제. 없었으면은 급색. 왜냐면 거기 한적한 데 많더만 그러니까. 오가이 시모스. 상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상점에서 들어.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하여튼 세리자와랑 이제 같이 이제 소타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이제 그 문도 안 닫히는 차를 가지고. 난 그 장면이 사실 이게 감독님이 이걸 막 콘텐츠 짜면서 되게 힘들었다 그랬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안 풀린 부분이었을 것 같아. 이 부분에서 뭔가 러닝 타임을 위해서 뭘 넣어야 되는데 뭔가 뭘 넣어도 안 풀리다가 그냥 약간 로드 무비처럼 넣어놓은 컷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왜냐면은 일본의 그 이제 고속전철 잘 돼 있죠. 잘 돼 있잖아. 차가 한두 시간이면 가거든. 근데 굳이 그 차를 타고 굳이 간단 말이지. 그거지. 그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랄까 두 사람만 있으면 대화로 모든 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대사 분량이 늘어나잖아. 그렇죠, 스즈메하고 그렇죠. 이모만 있으면. 맞아요. 근데 여기에 세리자와가 껴서 음악을 틀어주잖아. 맞아요. 그러면 대사 분량이 줄어들고 그다음 노력이 좀 적어지면서 캐릭터 한 명을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착착착 뭔가 풀어 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서 뭔가 그냥 대체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그런 느낌은 좀 있기는 해요. 그거는 막 어느 정도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에서 큰 재난이 있었던 지역을 전부 들리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뭔지 알죠? 그렇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진짜 기차 타고 슝 기차 타고 슝 가서 내리고 슝 가서 내리면 이게 너무 재미가 없잖아 이 과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당탕탕 배를 타고 도착했는데 거기고. 그죠? 또 어떻게 가다 보니까 다음 지역이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쿄에 있는 이제 소타의 집까지 가야 되고, 또 도쿄에 가니까 여기서부터 또 다음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기차 타고 슝 가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소타 친구가 나타나서, 이모도 급하게 나타난 겸, 차에 우당탕탕 타서 또 출발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네. 너무 재밌는데? 근데 근데 사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재밌는데? 마지막 목적지 가기 전까지 교통수단도 다 사용해버렸어 걔들이. 맞아요. 오토바이, 자전거, 걷기, 전철, 히치하이킹, 전철, 그 다음에 신칸센 다 쓰니까 이제는 마지막 카드로 그걸 아낀 게 아닌가. 이렇게 자기들도 이렇게 스토리를 끼워봤겠지. 뭘 타고 가면서 마지막을 어떤 가는 게 제일 순서에 재밌을까. 뭐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차가 제일 재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어떤 차? 털털이 차. 그러면은 그 털털이 차를 누가? 양아치가. 좋아.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다가 조연출이 중간에 얘기하는 거지. 감독님, 그러면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고장이 한번 나는 건 어떨까요? 아니! 그럼 한 번 더 가서 고장났던 게 사고로 고쳐지면 어떨까요? 아니! 달기던 게 달기고. 번호열어! 왜 번호야? 바로 이거야! 너이 새끼, 진행시켜! 너 승진. 진행시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이 들으신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겠군요. 말도 안 되게 혐한이다, 혐한. 우리 때문일 거다, 아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실제로 인터뷰 하시는 거 들으니까 한국 컨텐츠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좋아하시는 거죠. 굉장히 많이 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합리적 추론을 아까 이제 타짜까지 보셨을 것 같다. 봤을 것 같아. 그 장면 분명히 타짜에서 봤던 장면이거든. 타짜 빠밤. 그 배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서 빵 멀어지는 장면 있잖아. 맞아. 타짜에 나왔던 장면이야 그거. 무슨 감성인지 알겠어. 좋습니다. 네. 나는 그 뒷문을 통해 가지고 재앙이 새어 나오는 설정 있잖아요. 네. 그 문을 열고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포인트들. 제가 방금 우리 감독님께서 한국 컨텐츠들 많이 보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도깨비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는데 이번 작품에서 김훈숙 작가님 작품의 향기가 많이 났어요. 아하. 실제로. 이게 남주하고 여주가 함께 세상의 어떤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거나 아니면 남주가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잃고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잖아. 이건 진짜 도깨비거든요. 뭔지 알죠?
도깨비가 그렇죠. 억지로 조금 맞죠. 끼워 맞추자면. 그리고 결국에 도깨비가 소멸되고 나서 또 여주가 그 도깨비를 되돌리려고 막 고군분투 하잖아. 그런 것들 굉장히 좀 구조가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뭐 감독님이 도깨비 봤다고 하니까 제가 끼워 맞춰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소 어거지인 감이 있네. 좀 어거지인 감이 있다. 남주 여주가 함께 세상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작품 너무 많다. 와, 이런 나 생각이 좀 한 들어요. 가만 생각하고 50작품 정도 될 수 있을 것 아니 같아. 360작품 정도 생각나는데. 아 화끈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 그 문 너머의 세상에서 여러 시공간이 동시에 존재하고 뭐 약간 이거는 작품에 대한 스포기도 하지만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데라는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요런 설정들. 요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더킹 영혼의 건주에 나오는 설정이거든요. 그러시. 김은숙 특집. 내가 봤을 때 일버스. 신가이 마코토 감독님이 그 김은수 작가님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한두 충분히 작품 가능하지. 보신 게 아니야. 다 봤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학폭인가? 그럴 수도 있지. 스즈메야, 나 지금 너무 신나. 그런 소타가 와가지고, 걱정 마. 다시 널 괴롭힐, 문을 내가 반드시 찾을 테니까.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또 김은수 작가님 드라마 더킹 영혼의 군주까지 봤던, 저로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가 더 익숙하고 좀 좋은 부분이 있었어. 그리고 살짝 그런 것도 있더라. 뒤로 갈수록 약간 로맨스가 좀 강조되는 부분도 사실, 물론 너의 이름은도 로맨스가 굉장히 조금,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작품이긴 한데, 가슴 절절하죠. 가슴 절절하지. 근데, 이 작품 느낌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그 도깨비 얘기할 때 더글로리 얘기할 때 우리 김은수 작가님 전작들 약간 성향이 그렇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네. 초반에는 신선한 소재, 후반으로 갈수록 로맨스에 치중되는 약간 그런 전개 아니었습니까? 영웅 작품. 거의 그리고 이것도 합리적인 의심으로 약간 네네. 그 스즈메의 이상 성역을 좀 의심해봐야 돼. 무슨 개소리. 의자인 채로 더 오래 지냈단 말이야. 의자인 채로 더 오래 지냈다고. 안 돼. 자식아. 제발. 우리 스즈메 의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리가 아주 튼튼하고 굵고. 아 미친. 다리가 3개더라고. 이게 3개. 하필이면 3개더라고. 그만. 3개도 아니고 3개더라고. 있잖아. 그 한 개가 원래 있었는데 어디 간 게 아니고 그만. 그럼 원래 이제 여기까지. 그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저질러 놓고 더 할 말이 없으니까 뭘 여기까지 다 저질러. 더 할 수 있는데 제가 자주 하는 겁니다. 프로 방송인으로서. 저까지 장기간 보내지 마세요. 끝까지 갈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방송을 위해서 참는 좋습니다. 아주 성숙하네요. 네네. 네, 징글징글하네 진짜. 근데 뭐 하여튼 저는 이게 보면서 좀 좋았던 게 네. 좀 다 뭐 뻔하지만은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와서 끝으로 가서 다시 잔잔하게 돌아왔지만은 네. 그 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커가지고 좀 재밌었다 약간 그런 생각. 네네.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여기 우리 마을에서 시작됐던 그런 재앙이 딴 마을 가면 조금 더 클 거고 딴 마을 가면 조금 더 클 맞아요. 거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클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도쿄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맞아요. 그거보다 그 다른 완전 그때부터 진짜 뒷문 저승 이야기잖아. 맞아요. 이거는 완전 다른데 진짜 이게 스즈메의 뒷문 세상은 다른 재미구나 이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네네. 거기서 막 그 사다이진 막 변신해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거. 대단하더라고. 이 애니메이션에 지금까지 있던 그런 내용 아니야. 아니 이거는 완전 진짜 뭐 그 걔네들의 그런 토속 신앙일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루토던데. 맞아. 진짜. 구미호였구나. 진짜 나루토던데 거기서부터. 그럼 저기 소타 예토전생. 일어나. 소타 그거 둔갑술이었지 뭐. 맞아. 목둔. 혹도 남으니까 목둔. 그럼 3류나는 누가? 4류나는 누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재미가 좀 되게 컸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판타지인데 그게 나만 볼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계속 잔잔했단 말이야. 도쿄에서도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났지만 아무도 몰라. 나만 보이니까. 수많은 나만 사람들이. 보니까 잔잔했어. 근데 반대로 마지막에 돼서는 나만 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맞아요. 거대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러니까요. 네, 그거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런 약간의 그런 반전. 네. 그리고 약간 그 다이진하고 사다이진하고 약간 캐릭터 자체가 조금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감독님이 막 약간 음향의 조화?
약간 그죠? 뭐 삶의 순환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감독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캐릭터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그게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나선한이 맞네. 나루토. 둘이 이렇게 막 쓱 끼어가 이렇게 아니 돌고 실제로 그래. 근데 어. 한 마리는 하얀색이고 한 마리는 까만색이잖아. 까만색이고. 근데 눈 봤어요? 눈이 한쪽씩 다 흰 애는 뭐가요? 까만 눈이 까만 점박이가 있고 까만 애는 흰 점박이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태극 문양에서 보면은 이렇게 맞아. 섞여 있고 점이 점이 다르지. 하나씩 있잖아. 이렇게 다른 색으로 그거야. 그거야. 알지 그거야. 알지. 뭐죠, 그럼?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서 나오잖아. 아, 그렇죠. 도넛이었다. 그 위에 다 얹은 거지. 그 스티커 눈알. 어. 아 진짜 그래가지고 약간 자 대표적으로 약간 음향의 조화 이 캐릭터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고 약간 문 너머의 세계에서 변신할 때도 보면 사다이지는 하얀색으로 변신하고 다이지는 검은색으로 변신하잖아 반대 색깔로 그죠 이런 것도 서로 반대색으로 변신하고 막 음향의 조화 이런 것도 약간 동시에 서로 순환하고 있음을 딱 보여주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내가 얘고 얘가 나고 그게 맞아요. 우리다. 그리고 약간.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이제 과거랑 이제 현재가 계속 순환하는 그렇게 끼워 맞췄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완벽해졌군요. 완벽하네. 아, 그래가지고 이 표면적으로 이 둘이 나온 다이진하고 사다이진이 나온 어떤 에피소드들을 좀 살펴보면은 다이진이 행운을 상징하고 사다이진이 불운을 표현하고 있어 이 작품에서 네. 그렇죠. 그 다른 면에서는 다이진이 그저 밝고 해맑은 어린아이 이미지라고 하면은 사다이진은 모든 것을 다 이제 깨우치고 조금 늙은 어른 약간 냉소적인 어른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미지가 그런 느낌인데 처음에 미미지를 풀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를 했는데 다이진을 따라서 이동한 여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스즈메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 많이 만나면서 자기가 자치범들. 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리 신PD 이야기에 의하면 노동자처럼. 근데 결국에는 이 차가 끊기고 버스도 끊기고 비가 막 소스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약간 애로사항이 처했는데 와서 차를 태워준다던가 그죠 잠자리를 제공. 그 잠자리를 좀 제공해 준다던가 그리고 교복을 입고 막 자기 급하게 나와가지고 교복 입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사복을 빌려준다던가 이런 이제 호의를 계속 받게 되잖아 그런 것들도 행운이란 말이죠 근데 그쵸. 그게 결국에는 다이진하고 함께했던 여정에서 그런 행운들이 많이 작용이 됐어 스즈메한테 자기는 몰랐지만 근데 반면에 사다이진을 만나기 직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뚜껑이 고장난 스포츠카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단 말이야.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다이진을 만나기 하면서. 오호.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이모하고 휴게소에서 싸우기 시작하죠. 속에 있는 걸 써. 속에 있는 얘기를 사실은 생각은 한번 한 적이 있지만 무슨 귀신씨인 것처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막 쏟아내잖아 이모가. 내 인생 돌려내 막 그런. 맞아. 스즈메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사고도 날 뻔하다가 차까지 박살나게 돼. 사다이진하고 함께하는 여정에서는 이런 거를 보면은 다이진은 약간 행운을 상징하고 사다이진은 불행을 상징한다. 약간 마찬가지로 음과 양의 조화죠. 이게 약간 그런 설정들이 약간 막 둘이 가지고 있는 음양의 원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았고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반반 치킨. 약간 그런 거죠. 간장 양념반 프라이드 반. 프라이드 반 양념반 아주 좋아. 호식이 두 마리 약간 치맥이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좋아하게. 그렇습니다. 크기가 살짝 다르니까 약간 다이진 쪽에 닭다리가 한 게 없었다. 약간 이런 느낌. 누가 슈킹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네네. 근데 이 순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은 이모가 그동안 스즈메를 혼자 키우면서 힘든 부분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표출되지 못하고 순환되지 못하면서 계속 쌓여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 장면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스즈메 역시 고아인 자신을 키워주는 이모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하긴 한데 자기도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자기가 진짜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왔던 거야. 묵은 감정들이 둘한테 계속 쌓여왔던 거죠. 근데 이렇게 순환되지 못한 감정이 쌓이다가 폭발한 두 사람의 관계를 휴게소에서 굉장히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았고 사실 사다이진이 부정적인 감정을 더 증폭해서 불러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감정들이 쌓이지 않고 평소에 조금씩 대화를 통해서 해소가 되어 왔다면은 풀어왔다면은 잘 표출해 왔다면 건강하게 소모되어져 왔다면은 이게 둘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 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우리 신PD가 그런 얘기 했잖아. 이 스즈메가 그 묘석을 꺼내지 않았다면 이 여정이 다시 시작될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뭐냐면은
이모하고 관계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쌓여왔던 불만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겉으로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한 것들이 이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 거야. 그 묘석을 꺼내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감독이 그런 어떤 키워드를 여기 넣어놨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네. 지진을 일으키는 미미지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일본 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나쁜 마음들,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라든가 그저 큰 시련 같은 것들을 겪고 그 어떤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안 좋은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안 되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쌓인 것들이 표출되는 어떤 현상이다라는 것처럼 약간 느껴지기도 했어요. 상징적인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미미지가. 그렇게 느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나 뭐 불가피한 고통들, 이거 덮어놓고 지나가기보다는 약간 극중에 방치된 폐허 속 뒷문을 찾아다니면서 스즈메가 문단속을 다 하듯이 우리가 그런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을 다 꺼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이제 건강하게 기억하고 그때 잘 감정을 표출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이제 아픔을 잘 단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런 여정들하고 이야기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 좀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평소에 그런 부분 좋았어요. 평소에 저기 이모가 마음에 안 들면 쓰지면 엎드려라. 네가 오랫동안 안 맞았지. 스즈메야 내가 니를 친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엎드려 하면서. 요새 안 맞았지. 그러면서. 엄마처럼 때. 농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됩니다, 여러분. 네네. 그렇습니다. 폭력은 저희 국민학교에서 끝났습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에피소드에다 굉장히 좀 잘 녹여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감독님이. 맞아요. 네네. 아니, 난 근데 그 뒤에 본 게 내가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 휴게소에서 비 맞고 그 다음에 사다이진 나와서 한바탕 하고 다음 날 이제 그 차에서 가는데 그 뭐지 이모하고 저기 스즈메가 싸웠지 서로 따게 때린 거지. 얼굴에 스크래치가 있던데. 그건 그래요? 아니고 그냥 홍조 같더라. 같던데. 홍조 표현. 홍조가? 상기된 표현인 거야. 그런 느낌. 서로 삐졌는 거였나? 때린 것까지 가면 좀 그렇지 않아? 아니 그냥 서로 막 서로 패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막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아웅다웅. 알지 뭐. 아예 때렸으면 엉덩이가 빨겠겠지. 엎드려 아니야. 난 엎드려서. 마침 비도 오고 밖에 딱 좋던데. 더글로리처럼.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아볼래? 이모 이런 날 얘기하는 거죠?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는다는 거예요. 약간 더글로리 느낌으로. 네네. 나는 근데 이게 이제 최후에 제일 이제 좀 그랬던 게 뭐냐면 이제 약간 애절함의 부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었어요. 마지막 뭐냐면은 자꾸 전작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명의 이제 남녀가 마지막에 이제 애절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에는 두 주인공이 이제 서로 시공간의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이름을 이제 서로 기억을 못하고 그러니까 막 맞아요. 막 둘이 이제 막 못 만날 것 같다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딱 만났을 때 뭔가 확 이제 감정이 확 오는 거고 너의 그 날씨 아이 같은 경우에도 얘가 이제 그 마지막에 걔가 이제 범죄를 하도 많이 저질러서 경찰의 보호를 받잖아. 그러니까 연락을 못 하는 거잖아. 여자애랑 연락을 못 하다가 이제 여자애는 또 자기 능력을 과도하게 사용해가지고 사라졌고. 사라졌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도 이제 못 만나잖아. 맞습니다. 못 만나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만나게 되고 그런 게 있잖아. 그런 애절함인데 이 둘은 이제 가서 구해주고 난 뒤에는 둘이 마지막에 이제 자전거 타고 가다 만나잖아? 근데 그렇게 애절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얘네는 아니야, 뭐 누가 갈라놓은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있지요. 그 열차도 잘 돼 있고. 못 만날 이유가 없잖아! 소타 얼굴이 갈라지게 돼 있어. 그 보면. 왜? 다른 여자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겠어. 니는 알 수가 없지. 니는 못생겨가지고. 주변 여자들이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저도 도시락 싸들고 맨날 니 지금 어딘데 영상 통화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맨날 영상 통화하고 지금 뭐 술 마시나 누군데 옆에 여자 소리 들린 것 같은데 맨날 그랬을 건데. 그래 니 그렇게 문단속 하러 안 다니나? 오빠 문단속 하러 간다며. 지금 옆에 여자 소리 들린 것 같은데 누군데? 지금 후쿠시마 켜놔놓고 오빠 지금 옆에 여자 소리 뭔데? 하면서. 문단속만 하고 목숨 담석은 안 하나?
그치. 내가 문 제일 단속하라는 거는 그 문만 뒷문만이 아니고 오빠 바지에 있는 문도 단속하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둘이 애절하게 보는데 뭐, 둘이 뭐하노 그 전까지 연락 안 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건 별로 애절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불만이었어요 저는. 그렇군요. 네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약간 그 감독님의 전작들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 네. 진짜 애절하려 그러면 이제 그거밖에 없지. 이 이상을 넘으려고 그러면 둘 다 그냥 못 만나고 가셨는데 저승에서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너무하잖아 진짜. 그렇지. 그건 너무하다고. 저희 뭐 이것저것 얘기해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장면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먼저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자 그러면은 네. 좀 뻔하디 뻔한 거였지만은 뭐 좀 당연한데 잊었던 감정 네네. 그런 거. 네, 뭐 살면서 좀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막 그런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극복해야 될 것도 있는데 네. 처음에는 뭐 친구들 만나고 술도 마시고 말하면서 풀고 그러지만은 결국에는 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나밖에 없다라는 맞아요. 그런 거죠. 아하. 네.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이제 마지막 엔딩에 이제 그 꿈에서 봤던 엄마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이제 네네. 다 그냥 둘 다 스즈미였던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어린 스즈미한테도 모질게 굴잖아요. 막 되게 이게 이겨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너는 어른이 될 거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모질게 군 게 아니라 힘을 준 거 아닌가요? 그거 좀 잘못 힘을 힘을 주기는 하는데 알고 있지 않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지 않냐. 네네네. 그러니까 내 살이지만 이겨내야 되는 것도 본인 스스로라 약간 좀 모질게 저는 몰아붙인다고 맞아요. 생각했지만은 네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니까 한 번씩은. 왜냐하면 최후의 카드를 다 쓰고 났을 때는 결국에는 내 속에는 나밖에 없다. 스스로 힘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상담도 받아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사람 만난 사람도 있을 맞습니다. 거고 취미를 가져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나한테 가장 큰 힘을 주는 건 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운 좋게 결혼을 한 유부남의 입장에서도 부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인생에서. 알지. 와이프한테 받은 상처를 스스로 치워야 되는 와이프가 맨날 때리거든. 역시나 엎드려 오빠 봐라. 지금 명치. 의자 다리 3개 의자로 오빠 엎드려. 오빠 엎드려. WWF는 따로 없구만. 아니 근데 나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안 풀린 떡밥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의자 다리가 3개 뭐 아까야 뭐 진담으로 뭐 이렇게 해서 다리가 3개인 게 뭐 남자를 상징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4개였는데 이제 사실은 스즈메가 그걸 건네주면서 이제 3개짜리 다리가 3개인 거를 건네준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가 나는 결국 뭐가 나올지나 그래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를 안 풀어주더라고. 맞아요. 나는 그런 생각도 했다. 저 소타가 의자가 됐다가 요석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나는 사실 소타 대신에 이제 사라졌던 그 의자에 다리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요석으로 바꾸는 줄 알았어. 재밌겠는데? 천재인데? 재밌겠다. 심한데 피가 통하네. 개소리였는데요? 아니 왜냐면은 결국은 소타를 구하면서 마지막에 결국 다혜진들이 다시 묘진으로 이제 그렇죠. 묘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 남자친구 구하려고 엄한 이제 동물 2마리를 다시 꽂아놓은 거잖아. 원래 그러니까. 있던 사람들. 원래 거기 계시던 분들. 실무자들. 아니 가들 오래 했으니까 이제 터치한 건데 굳이 또 찾아가가지고 또 다시 니들이 다시 들어가 그러면서 다시 근데 꽂아놓고. 가가 전공이 대학에서 전공이 그게 아니고 저거잖아. 교사 될라 그랬잖아. 알죠? 전공이 그거가 요석이 아니다 보니까 그 자꾸 지진이 날락하고 그 전공자가 해야 돼 원래. 역시 실무자. 실무자가 해야 돼요 전문가가. 고양이들이 전공을 했구나.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네. 인간이 먼저지 뭐. 그렇습니다. 몇 건보다는 인권이 먼저다. 뭐 그거랑 의자 다리 3개랑 엄마 죽음에 대해서 뭔가 이런 게 나올 줄. 왜냐면은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에도 이 앞에 이제 떡밥들을 그런 걸 깔아놓고 이제 뒤에 해수로 해주는데 엄마 죽음이랑 의자 다리 3개 정도는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조금 그것도 아쉬웠다. 약간 그런 느낌처럼 느껴지는 건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계속 뭐 좀 무거운 얘기를 합니다만은 재난이 벌써 일어났잖아.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뭐 거기서 희생된 분들 혹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가족이었던 분들, 친구였던 분들, 살아남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큰 상처가 생겼죠. 결여가 결여가 생겼고 그거는 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아갈 수가 없어. 치유가 될 수가 없어. 그죠? 마치 의자 다리가 3개가 이미 되어서 다시 4개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가 것처럼. 복구 안 되는 것처럼. 복구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 다리가 3개이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의자 다리 3개인 거를 굳이 4개로 바꾸는 게 아니라 3개인 채로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처럼. 세계인체로 쏟다가 또 잘 뛰어댕겼으니까 또.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감독의 또 응원의 메시지가 거기에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이 어리둥절을 많이 하겠는데요. 평산 신씨인데 내가 생각이 똑같을까? 같은 식구인데. 우리 그냥 세 개인데. 초등학교 그 동창 중에 아시죠? 평산 신씨에 한 분 더 계신 거.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하고. 그 동창이 우리 초등학교 때 평산 신씨가 한 명 더 있거든요, 친구 중에.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하고. 네네. 그 새끼 아니야 그거? 그 친구도 성룡을 닮았거든요. 우리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이 성룡을 닮았더라고요. 약간 그런 코어 평산 신씨가 막 확실하다.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려봅니다. 우리 화주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개소리라고.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네. 네. 아, 그런 뭐, 장면도 많았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냐면은 이제 네. 마지막에 그 이제 스즈메가 이제 거기 이제 결국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소타를 이제 묘석으로 꽂아 넣죠. 지사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 꽂아 넣은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소타의 집에 가서 이제 딱 이제 샤워를 하고. 그게 약간 에로틱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무튼. 그거를 왜 아니, 이거 지나가는 얘기였고. 아무튼, 아니, 거기서 이제. 거짓말 하지 마. 지나가려는 거 아니잖아. 지금 비난받으니까 지어내려 그러잖아. 굳이 이 얘기도 하고 싶었어, 그래. 그래. 아무튼, 그렇게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교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딱 맞아. 이제 신발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워커. 소타에 신발을 빌린다 그러면 신는단 말이야. 역시 발이 크구나. 하반신이 튼신한 애다. 그래서 발이, 왜냐면은 소타도 키 엄청 크잖아. 맞습니다. 그 발이 엄청 내가 볼 때 최소 280이야. 느낌상은 머리도 길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우리 김수블님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죽고 싶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 길면 다 김수풀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비슷하던데. 너 머리 길 한끗 차이지만 추 선생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농담. 농담. 아무튼 그래서 하체가 튼실한 건 확실하다. 왜냐하면은 이제 발이 커야 이제 접지면이 넓어야 이제 또 힘이 지면에 잘 젖는데 맞습니다. 뭐 그런 게 근데 있거든요. 확실히 그런 거 느껴지네요. 그 발 큰 게 아니라 그 에로틱한 거 씻는 장면까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지연해서 붙이니까 말이 안 돼. 앞뒤가 하나도 맞지가 않다 이야기가. 우리한테 제재당해가지고 중간에 그죠? 그러니까. 급하게 그 얘기가 아닌데 유턴을 해가지고 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두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말 계속 하겠습니다. 그 남의 집에서 이제 그 물에 들어가는 이제 네네. 섹스다. 가상 섹스다. 이상입니다. 씨발. 이걸 원했어. 죄송합니다. 이걸 원하냐고. 청취자 여러분, 이걸 원하는 아니냐고. 걔는 악에 잠자고 있던 디아블로를 저희가 괜히 자극했군요.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마무리는 좋았는데 내용은 더 더러웠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젖었다. 그건 섹스다. 젖었다. 푹 담갔거든. 알겠습니다. 네. 네. 저 이제 총평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총평하면서 빨리 도망가겠습니다. 자, 총평하겠습니다. 네, 우리 CPD님 총평. 네, 일단 총평. 네. 일단 뭐 그쪽 뭐 뒷문 단속도 중요한데 후쿠시마 오염수 단속도 좀 했으면. 좋습니다. 아주 좋은 총평이군요. 좋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네. 민감한 문제죠. 시사 총평. 네. 진짜 희바네요. 네. 네. 다음 우리 봉삼 씨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폼만으로 봤을 때, 현 시대 일본 최고 애니메이션 감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로 뭐, 신카이 마코토 폼 미쳤다, 뭐 이런 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신카이 마코토 작품에서 김은숙의 향기가 난다. 야, 콧봉을 확 틀어내. 콧봉을 그냥 확 틀어내, 진짜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하네요. 네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수풀이 총평하겠는데, 네. 애니메이션 동안 계속 뒷문의 위협이 나왔었는데, 네. 제 총평은 애니메이션 시대의 앞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정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문. 남대문. 남대문.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남대문 씨. 남자 대문. 그렇군요. 네.
빨리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얘기 하고 싶습니다. 네, 넘어가서 네, 애니메이션 스즈메 문단속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정답터가 알려줘도 좋습니다. 네. 정닥터는 아마 최고의 이제 애니메이션은 계속 이제 기칼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해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군요. 가볍게 댓글을 달아도 논문 수준의 댓글이 달릴 것이다. 닥터적인 단다면. 그럴 수 트래픽 있죠. 견뎌내겠나? 아하. 네. 네, 그래야 다음 주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K-드라마 킬 복순입니다. 그렇게 감정 없이 얘기할 거예요? 아니야, 나 되게 신나. 멋지다 김수풀. 잘한다 김수풀. 그러니까 K-드라마. 네. 참 참 이게 각본이 좋다는 거는 어떻게 네. 보면은 진짜 이렇게 기억에 남는 대사가 대사들.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엔 없었습니다. 아하. 안타깝습니다. 오카에시모스. 그 십덕들이 좋아할 만한. 맞습니다. 그리고 좋아. 막 끝내려고 하는 찰나에 죄송하지만 사투리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캐릭터들마다. 그래요? 일본 사투리. 지방이 바뀌니까.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 이모도 그렇고 그 단어가 다르잖아 느낌이. 그리고 달라. 억양도 달라. 억양이 달라. 뭐 고래와 난데스까 해야 되면 고래와 난데스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억양도 다르고 그런 디테일들도 굉장히 훌륭했다. 네, 죄송합니다. 전혀 눈치 못 챘어. 갑자기 우리가 얘기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네요. 오사카 사투리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사카 bengal 돌아가지고 나라 교토 고베 다 달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디든 다 다릅니다. 네네. 역시 십덕들은 이거 안 들키고 방송을 끝낼 수 있었는데 개나 소리를 했구만. 네네. 역시 네. 숨김에 새어 나온다 이거죠. 네네. 네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주도 킬복순입니다. 네. 야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네, 이렇게 스즈메 문단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두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